네, BOJ 일본 중앙은행의 강력한 양적 완화 지속하겠다는 발언에 지수들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선물이 좀 밀렸고 양대 지수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는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2017포인트에서 1998포인트 구간 반등 굴곡의 하루. 서정훈 전문가 기관의 방어 매수 1995포인트 지지 가능할까? 한규수 전문가 시세는 돌고 도는 것 시세의 뒤안길을 보자. 김영용 전문가 완만한 지수 상승 구간 속에 종목은 눌림목 매수. 강재원 전문가입니다. 환율 우려 완화에 따른 수혜주를 공략. 김대복 전문가 종목 간 차별화 해소 구간. 자동차 업종의 반등 예상. 금산 전문가 중국 모멘텀 1990포인트는 매수 타이밍이다. 유성치 전문가 제2의 삼성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마다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면서 지수가 눌릴 시에는 조금씩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2의 삼성전자처럼 주도할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네, 기관의 방어 매수 보시면서 1995포인트 지지 확인해야 된다 하셨는데요. 이 구간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반면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본다면 1995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99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 좀 짧게 보면은 한 1980포인트 정도 뭐 다시 한번 지지선을 예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지선이 정확하게 또 1980선에서 지켜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5포인트선 이탈하게 되면은 시장은 상당히 불안해지는 위치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 박스권 형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1995포인트에서는 방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투신권, 국가지자체 이쪽으로 방어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매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과연 오늘 중으로 이 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제도 연기금의 힘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도 오후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1995포인트인데요. 이게 오늘 만약 무너지면은 주식과 현금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고 또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일단 거래소 쪽이 1995포인트 선을 무너지게 된다면 거래소 비중을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닥 비중을 또 늘리기도, 코스닥이 그동안 거래소가 쉬는 동안에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적당하게 살만한 종목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꼭 산다면 역시 지금 종목별 단기 매매 대응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합당한 그런 매수 포인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짧게 테마주 위주로 종목별 단기 매매로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연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995포인트가 이탈하게 되면요. 그럼 오늘 종가에 다시 한 번 더 좀 힘있게 반등이 와서 지켜준다면은 그나마 시장은 조금 안정은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짧은 단기 매매 위에는 그렇게 큰 정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1995선을 중요하게 보면서 지금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될 때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재원 전문가는 어떤 전략 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원입니다. 네, 환율 우려 완화에 따른 수혜주 공략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재차 하락하고는 있는데 우려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가장 약한 흐름이 이제 요 근래의 흐름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엔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엔저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11월 중순에 일본에서의 이제 조기 총선이라든지 자민당의 이제 아베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아베 총리가 앞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엔화에 대한 적정 환율에 대해서 85엔에서 90엔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엔화 같은 경우는 그 엔달러 89.67엔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언급을 했었던 엔화의 적정 가치 상단까지도 지금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더 이상 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더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엔화 약세에 대한 이제 하락 물량을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엔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서 환율에서 여태까지 약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시장에서 약세 흐름을 띄었던 그런 섹터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오늘 1에서 2%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두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 두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자동차 섹터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쉬었었던 만두라든지 그리고 중형주 섹터에서 SA라든지 성하이테크라든지 모두 다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긴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확인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현재 주가 지수를 주가 수익 비율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서가 6% 미만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약 9% 가까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저하게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아무리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더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가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현 전문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